이혼에 따른 사회적 반응에서 자신을 지켜내기. 안녕하세요 여러분, 상처로 진주 만들기의 펄메이커입니다. 저희가 이제 이혼을 한 후에 달라진 나의 상황 때문에 사회에서 또 내 주변,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서의 어떤 반응들에 건강하게 나를 지켜내는 방법에 대해서 4가지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내가 이혼을 했어 라는 게 알려지면 주변에서 굉장한 관심을 갖습니다. 알고 싶어 합니다. 저는 그것을 제가 화가 났을 때 그거에 막 지쳐갈 때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저급한 호기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그걸 당하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혹스럽고 정말 발가벗겨지는 기분 들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상대들은 저를 위로해주는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을 들여다보면 저급한 호기심처럼 느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물론 상대는 진정한 마음으로 저를 염려해서 저에게 묻고 또 관심을 갖는 것이겠지만, 그럴 때 이혼을 겪은 당사자들은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지금 못한 상태예요. 힘겹게 그 시간들을 이겨내고 있는데 주변에서 그런 반응들이 오면 굉장히 큰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지킬 것인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과하게 나에게 이제 관심을 갖고 알고 싶어 해요. 너무나.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게 있느냐면 본인들의 결혼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도 있어요. 아, 저 사람 저런 것 때문에 실패했어? 아, 그럼 난 좀 조심해야지 하는 마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당하는 당사자는 굉장히 아픈 상처에 계속 소금을 뿌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경우죠. 그럴 때 내 자신의 의사표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자면 너 힘들 텐데 어떻게 지내? 뭐 그런 문제는 잘 해결이 됐니? 뭐 이거는 어떻게 됐니? 뭐 네 배우자가 지금 어떤 식으로 나오니? 이렇게 물어보면 그냥 표면적인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자꾸만 나에게 들려오고 이제 나에게 마음을 써주는 건 좋지만 과하게 나에게 관심을 갖는 건 지금은 나는 불편해. 지금은 내가 혼자 이 상황을 이겨나갈 수 있게 그냥 지켜봐줘 라고 하면 좋겠고요. 또 가족들의 경우에는 사사건건 이제 많이 간섭을 하고 싶어 합니다. 염려가 되니까요. 잘하고 있는지 도움을 주고 싶어서. 이제 그럴 때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 어떤 간섭처럼 막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내 결정에 어떤 막 영향력을 미치려고 할 때는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예의 바르게 해야 되겠죠. 예의 바르게. 이런 문제는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청하겠다. 지금은 그냥 내가 혼자 할 수 있도록 그냥 지켜봐 달라.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해서 조금 어떤 사람들의 막 관심이나 어떤 간섭에서 조금 거리를 두시는 거를 여러분이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요, 자신만의 쾌렌시아를 확보하라. 그 쾌렌시아라는 게 뭐냐면 그 스페인의 그 유명한 게 투우죠. 투우장에 나가는 소들은 굉장히 고통받잖아요. 막 찔림을 당하고 이제 괴롭힘을 당하죠. 그럴 때 이 소들이 막 밖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발버둥을 치다가 소들이 되돌아와서 숨는 장소가 쾌렌시아라고 해요. 인간의 어떤 그 즐거움을 위해서 소는 막 생명을 담보로 오락의 대상이 되니까 좀 슬픈 일이지만,
어쨌든 이 퀘렌시아라는 곳으로 소가 도망 와서 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혼을 겪게 되면 예상했던 문제, 더불어 예상하지 못했던 이제 문제들이 막 발발하고, 또 특히나 내 마음속이 이제 전쟁터가 돼서 온갖 감정이 들끓고,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제가 은둔자가 돼서 있을 수 없잖아요. 사회생활을 하고 또 어떤 관계들을 계속 지속해야 되고, 또 아이들과의 관계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해내야 된단 말이에요. 삶을 지속해 가기 위해서. 그럴 때 그런 것들을 애써서 해나갈 때 남들은 에너지를 5 쓸 걸, 이제 그 상황에서 당사자들은 막 50, 100 막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지쳐요. 힘들고. 내일을 갈 자신이 없어질 때도 많아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내가 숨을 수 있는, 쉴 수 있는 공간이어도 좋고, 이제 저는 그거를 이제 정말 나의 모든 걸 터놓을 수 있는 어떤 대상이 있으면 좋겠어요. 친구나 뭐 이런 대상. 그래서 피 줄줄 흘리는 이런 것들을 닦아주고 안아주고 할 수 있는 곳, 잠시라도 쉴 수 있는 곳, 그런 곳을 여러분이 확보하셔서 내일을 맞고 또 그 다음날로 갈 수 있는 에너지들을 꼭 다시 보충 받으실 수 있는 그런 관계나 어떤 장소나 이런 것들, 그게 안 되면 정말 상담, 그런 본인이 해소할 수 있는 것들은 꼭 만드셔라 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불안 유발자가 되지 않도록 특별히 노력하셔야 하는데요.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들이 있잖아요. 부부 모임이었든 아니면 어떤 신앙의 공동체였든 동호회, 이런 어떤 그런 모임들 속에서 저는 이제 예전에는 남편이나 아니면 와이프가 있던 상황에서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그게 없는 싱글인 상태로 이제 그 공동체 속에서 함께 보내게 되면, 저는 여자이니까 여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게 돼요. 그게 자격지심도 생겨요. 혹시 내가 이제 혼자라서, 예전에 내가 남편이 있을 때 저쪽 그 남편이 나한테 호의를 베푸는 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걸 자연스럽게 나도 받았고 또 나도 주고 했었는데, 그게 혼자가 되면 갑자기 모든 것들이 불편해집니다. 예전에 아무 생각 없이 그 사람이 원래 나한테 배려해주고 했던 사람이라서 당연히 내가 그냥 익숙하게 그걸 받았어도 어느 틈엔가 약간 미묘해져 있는 분위기들을 느끼게 돼요. 근데 이런 것들을 겪게 되면 엄청난 상처를 받게 됩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못 견디고 멀어졌어요. 다 멀어지게 됐는데, 미리 예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혼자가 된 상태에서 지속적인 관계를 할 때는 특히 더 내 자신을 더 단돌이 하고 적절한 거리를 예의 바르게 두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되도록이면 안전한 관계들 속에 있는 게 좋습니다. 그냥 그래서 제가 동성 친구들 위주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관계를 맺으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그것 때문이에요. 나는 아무 의도가 없지만 또 상대도 뭐 딱히 나를 제가 내 남편하고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뭐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미묘하게 그게 자격지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떨 때는 분명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전혀 예상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엄청난 상처가 되고, 지금도 그런 것들을 회상하고 돌아보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저에게도.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이런 이혼이 돼서 그 부부가 함께 하던 어떤 모임 속에서 내가 혼자 남게 됐을 때, 어떤 공동체 안에서 내가 혼자 남게 됐을 때, 그럴 때는 좀 내 자신을 더 어느 정도 일정 거리를 적절하게 잘 유지하는 거, 그게 내 자신이 상처받지 않는 방법이라는 거를 제가 알게 됐었습니다. 그거 되게 불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관계들에서 멀어져 버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 해서 관계를 또 잃게 되는 건 슬프니까 그걸 미리 아시고 적절하게 지혜롭게 이것도 여러분 상황에 맞춰서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요, 자신의 처지가 가볍게 대우받는 빌미가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습니다. 뭐 회식이나 아니면 어떤 모임 같은 데서 뭐 돌싱이라고 하고 뭐 요즘에 뭐 이혼이 무슨 뭐 그게 뭐 별거 아니야 뭐 이렇다든가,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자유부인인데 뭐 어때 뭐 이런 식의 어떤 농담거리, 쉽게 얘기하는 그런 상황들을 잘 넘기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그 상황에서 너무 막 발끈해가지고 그러지 말라고 막 정색을 하면 또 분위기가 나빠지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뭐 쟤한테 무슨 말이나 하겠어? 또 이렇게 해서 또 관계들이 어려워지니까, 그럴 때는 그냥 정말 지혜롭게 그런 게 지속이 되지 않도록 잘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가까이 지내는 분들, 뭐 같은 부서나 뭐 이런 분들 식사하면서 이제 제가 이혼을 하게 됐는데 좀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면 제가 빨리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이런 것들을 좀 정중하게 부탁을 하는 거가 좀 좋을 것 같아요. 회사에서 내가 일을 하는데 뭐 거래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하고는 굳이 신상에 대해서 깊이 나눌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싱글이라는 걸 알면 다른 어떤 의도를 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회생활 하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어떤 처지가 뭐 농담거리나 뭐 쉽게 함부로 여러분을 대하게 하는 빌미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잘 지혜롭게 그 상황들을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무슨 이혼이 큰 죄가 아닌데 이렇게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저런 거 조심해야 된다 말씀드려서 너무 죄송한데요. 그게 현실이더라고요. 이혼을 해서 사회생활을 하고 어떤 경제활동을 하고 이러다 보면 예상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 오더라. 뭐 아무것도 생각 못하고 처음에 막 너무 당황하고 이랬는데, 그런 걸 이제 미리 아시고 조금 내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좀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되겠다, 한 번쯤 생각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혼의 과정을, 또 이혼 후의 과정을 겪는 게 쉽지는 않아요. 이 정도로 어려울 줄 알았으면 결혼을 지키려고 더 노력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적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힘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더 풍요롭고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펄메이커였습니다. 감사합니다.